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묻지만 딱히 할 말은 없다. 마음이 시키면 몸이 움직인다. 세상이 듣지 못하는 음악이 흐르면 그들은 세상과 단절된다. 도시 밖으로, 마을 밖으로, 집 밖으로 나온 사람들. 사원이 100원이죠. 다 내 집이잖아요. 여기가 저한테는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해요. 마지막 배수진이죠. 세상은 이들이 있는 곳을 정신병원이라 부른다. 아침 6시. 아직 해가 뜨지 않았다. 면도기는 일괄로 지급된다. 환자들은 날카로운 것을 휴대할 수 없다. 면도도 본인이 해야죠.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국립공주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평균 연령은 45세. 개방명동만의 꼼수 샤워실 1인실이에요. 1인실. 위험할까봐 저걸 고정을 시켜놨어요. 저 위에다가. 잘못하다가 이제 땀만 먹으면 안 되니까 고정을 시켜놨어요. 아침 식사 왔습니다. 식사하러 나오세요. 아침 식사 왔습니다. 식사하러 나오세요. 당뇨식은 핫도그 없어요. 네. 죽이요? 여기 죽.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식사 내용이 구분된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식사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해가 뜨고 해가 뜨면 입원한 환자 200여 명의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오전 외출 시간이 될 때까지 환자들은 병동 안에 있어야 한다. 아 왔다. 누구 찰까 궁금한데. 저분은 행정직 같은데 1층에 근무하시던가. 파킹을 잘 못하는 누나들이 있거든요. 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그래가지고 한 몇 명은 알아요. 이근재 씨는 28년째 조울병을 앓고 있다. 얼마 전 퇴원했다가 증세가 심해져 최근 다시 입원했다. 엄마가 올 때까지 볼 때도 있어요. 진짜 화장실 참고 그냥 엄마가 왔다 느낌을 받으면 얼른 전화를 해요. 엄마냐. 그때를 바라면서 사는 거죠. 꼭 해바라기처럼. 우리나라에는 5개의 국립정신병원이 있다. 공주병원은 그중 충청 지역을 관할한다. 자율 산책 시간에 환자들은 운동을 하거나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물론 모든 환자들이 병동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자유 시간은 급성기를 넘긴 이들에게만 해당된다.
병원을 감싸고 있는 산길은 치료에 매우 유용하다. 지역사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정신병원. 사람들은 도시 안에서 정신병원을 쉽게 볼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정신병원 병상 수가 계속 증가하는 단 3나라 중 한 곳이다. 94년, 95년에 3만 한 2, 3천 정도의 병상이었던 것이 지금은 8만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인구 증가는 불과 한 500만에 불과한데도.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27.6%로 성인 10명 중 약 3명꼴에 해당된다. 2006년 통계와 비교해 22%나 증가한 것이다. 내가 길들여야만 낯설지 않는 구석이들 나의 그대를 내가 발견하고 내가 길들여야 되는 행복을 아셨죠? 그죠?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그냥 솔직하게 저희가 촬영하는 게 좋으세요? 어떠세요? 예, 좋습니다. 어떤 점에서 저는 참 어렵게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카메라 좀 싫어하실 것 같고. 저는 이런 방송에서 이게 편견을 버릴 수 있는 다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맨날 뉴스에 나와가지고 정신병자 살인하고 그런 것만 한다고 했는데 여기 모르는 사람들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외국 영화처럼 혼자 갇혀가지고 이렇게 공치로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신병원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공주병원은 정신병을 오래 앓아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 사회 적응력이 떨어진 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종이 가방을 만드는 일도 그중 하나다. 다 얘기만 걸. 난 이렇게 따라했으면 별로 하기 싫은 마음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작업장에서 누구보다 손이 빠른 전명선 씨. 그녀는 이곳의 모범생이다. I can do it 있잖아요. 그 I can do it. it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난 학생 가면 투여도 안 돼. 구호가 올 때도 있고 I can do it. 먼저 경기도 선에서 중학교에 근무를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뭐 영어는 저보다 잘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영어로 불러볼래도 제가 딸리니까. 사범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27살까지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저는 어머니를 못 만난 지 한 5, 6년 됐는데요. 꼭 만나고 싶은데 엄마가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병원 하는 걸 너무 잘못해갖고. 어머니가 안 계시는데 계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안 계시잖아. 계시요. 계셔? 또 만나요. 여름에도 온대요. 전명선 씨의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 어머니 묘소에도 다녀왔다. 오랜만 만나봤어요? 예? 아직 안 만났어요? 예, 아직 안 만났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그녀에게는 엄마에 대한 망상이 새롭게 시작됐다. 20대 후반부터 조현병을 앓았던 전명선 씨. 조현병은 정신분열병의 새 이름이다. 국립공주병원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환자분들은 조현병 환자분들이시고요. 한 48%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 조현이란 말은 뭐 검은고의 줄을 고르다, 뭐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 그런 말인데요. 이 정신분열병이라는 말이 편견, 낙인 이런 게 심해서 이제 바뀌게 됐고 뇌에 이제 신경 회로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마치 그 현악기의 줄처럼 이렇게 회로들이 쭉쭉 있는데 그게 어떤 튜닝이 좀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현대의학계에서는. 조현병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100명당 1명꼴로 발생되는 비교적 흔한 정신질환이다. 이 병에 걸리면 망상과 환각이 생기거나 언어 기능이 와해되고 정서가 둔감해진다. 지금 낮인 것 같아요? 밤인 것 같아요? 낮이에요. 근데 낮이 2번이에요. 낮이 왜 2번이에요? 밤은 1번이고. 신문이권 들어갔다. 이삭 하나 나왔다. 신문이권 들어갔네요. 이삭 하나 남았네. 어떤 걸 보고 이삭처럼 보여요? 예, 여기에 이삭이 이렇게 탁 껴있어요.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나오듯이.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 제 눈에는 보여요. 어떤 식으로 보여요? 지금 이렇게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이제 필름이 끊긴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엄청 막 썰렁한 것도 되게 느끼기 싫은데 막 필름 끊기는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 들을 때 막 엄청 막 황당하기도 하고. 자살까지도 시도를 해봤어요. 그 사람이 하도 귀찮게 해서 죽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그러네. 하늘과 먼 뒤는 다 보인다고 하네. 소리가 들리네. 지금도 무슨 소리가 들려요? 저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다 듣고 있다고. 자기 얘기 하지 말래요? 예. 언제 한번 진짜 광기가 서려가지고 어머니를 다치게 해드렸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정신질환의 치료에 있어 약물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약물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재발률은 80%에 달한다. 여러 종류의 약을 먹어야 하는 반복적이고 지루한 치료는 그 부작용과 함께 환자를 고통스럽게 한다.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의도하지 않게. 집에서 방식 얘기했는데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이렇게 지금도? 네, 조금씩. 앞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한 발 물러난 거예요. 카메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약 먹는 일에 지친 환자들은 잘못된 정보에 쉽게 흔들린다. 정신병 치료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환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조현병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다. 동그라미. 네. 낫죠. 예. 근데 완치된다는 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완치. 전에도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었는데 당뇨병이나 고혈압하고 좀 더 비슷하다 그랬죠. 그 약을 먹고 해서 관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야죠. 계속 유지 치료를 계속 하셔야 되고. 안녕하세요. 촬영 전 처음 하거든요. 네, 상당히 이게 쉽지 않아요. 촬영하는 게. 네. 선생님은 힘들진 않아요? 얘 맨날 이랬으면 좋겠어. 맨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씨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여기 공주병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병원에 있는데 아직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죠. 우리 제자들이고 선생님이고 다 찾아와요. 이름 같은 걸 잊어먹으면 가르쳐준다고요. 본인이. 목소리가? 목소리니까 알려주겠죠. 목소리. 이 병이 옛날에는 뭐 조기 치매라고 불릴 정도로 자신의 기능이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병에는 뭐 어떻게 보면 특징 중에 하나고 주된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에 뭐 교편도 잡고 사회활동도 하고 그러실 정도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증상은 심한 편에 속해도 기능 자체는 이렇게 덜 황폐화가 돼서요.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정신병원의 모범생이 된 영어 선생님. 그녀의 정신 어딘가가 잘못 접힌 채 남아있다.
조기 치료가 중요한 정신질환. 일찍 치료를 시작했더라면 그녀의 삶이 조금은 더 제 모양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전명선 씨가 근무했던 경기도의 한 중학교. 35년 전 졸업 앨범 속엔 이제 막 사범대학을 졸업한 젊은 그녀가 있다. 여기 계시네요. 항상 웃으셨어요, 많이. 네.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되게 좀 거리가 좀 멀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런 게 없고 항상 좀 되게 다정다감하고 이렇게 되게 웃음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유리창 닦을 때는 나보고 오라고 해갖고 화장실에 딱 나뭐 노트 한 장 찢어갖고 닦는데 그것도 일일이 다 검사해달래요. 그게 재밌었어요. 이제 선생님이 뭐 이렇게 첫사랑 자 때문에 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다 뭐 그런 그 얘기는 들었어요. 30년 전 자신의 얼굴. 무섭게 생겼네요. 예? 무섭게 생겼네요. 그녀에게 사랑이 있었다. 감기처럼 앓고 지나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비가 내렸지 기적은 나를 고 맑은 이슬 떨어지는데 비가 내렸지. 마음의 병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데서 시작해 은밀하고 조용히 미로 같은 성을 쌓는다. 어느 벽돌 하나가 그 성의 시작이었는지 누가 감히 눈치챌 수 있을까? 어렸을 때요. 친구가 없었어요. 그 도시락 반찬이 고추장 아니면 멸치 그것 때문에 놀림을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저는 고추장하고 멸치면은 진짜 근사한 반찬인데 그걸 몰라주더라고요, 애들은. 기본적으로 따지자면 어렸을 때부터 첫 점차적으로 있었는데 그 정신과 약을 먹게 된 계기가 탈영을 하면서부터예요. 나는 논산중학교에서 왔습니다. 그 얘기밖에 한 게 없는데 전라도에서 왔다고 좀 가혹행위가 심하더라고요. 이제 자수를 했는데 뭐 국군 창설 이래 훈련병이 탈영한 건 네 놈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권총을 빼들었는데 여기에서 짜그닥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 기억을 약간 잃었어요. 그때 식구가 식당 차려가지고 한 6개월 하다가 저기 손님이 없어가지고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 전부터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엄마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밤새 막 때리면서 가르쳤어요. 나는 연필도 안 집으려고 그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많이들 이제 오히려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죠. 네가 마음을 약하게 먹어서
네가 굳은 결심을 하지 않아서 병을 못 이기는 거다. 병이 온 거고 그대로 되는 거다. 라고 해서 환자분들을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밀어붙여서 힘들게 하는 게 많고요. 왜 생긴지는 아직까지 원인은 모릅니다. 원인은 이게 뭐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서 하나의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제 인과관계가 100%인데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그 인과관계가 100%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성장 과정에서 상처가 많을수록 혹은 극복할 수 없는 큰 심리적 외상을 입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뭔가 마음속에 있던 예를 들면 우울증과 같은 이런 그 요인이 있는 속에 이것이 촉진인자로 작용을 하죠. 그러면 발병이 되는 경우입니다. 암도 똑같은 거거든요. 환자는 권력, 정치적인 세력이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고 약을 먹일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고 하며 첨단 의료 장비도 정신의 병을 완벽히 수치화할 수 없다. 의사들은 스스로 환자의 마음을 읽는 진단 장비가 되어야 한다. 이 환자가 알코올 얼만큼 먹는가는 아들한테는 물어봤어요? 분명히 지금 직업적으로 알코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소주 반병 정도를 사가지고 와서 매일 잠들기 전에 농사를 실제로 도와줬었는지 집에서 생활을 했다고 정신질환은 교묘하게 자신을 방어하고 위장한다. 의사는 그 함정들을 꼼꼼히 찾아내야 한다. 조금 배부를 것 같지만 국립공주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20여 명. 그 중에서도 젊은 전공의들은 환자와 가장 가까이 생활하는 이들이다. 왜 구내식당에서 안 드시고 여기서 드세요? 저희가 식사 시간이 12시 되면은 이게 밥 시간이 그 반찬이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시간 12시 전에 밥을 먹기가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켜가지고 표정은 늘 그렇듯이. 젊은 의사들은 아직 모르는 게 많다. 아니요. 환자들은 자주 이들을 시험에 빠뜨린다. 연담하다가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육체적 행동 하시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육체적 행동이라고 하면 총 맞았죠? 예. 피해 망상 때문에 저를 때린 거죠. 이제 어머니를 데리고 이제 어머니를 납치해 가는 사람이 의사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저를 때린 건데 그때 제가 그 사람한테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게 어느 날 조금 많이 괜찮아져 피해 망상이 좀 많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가니까 선생님 그때는 너무 미안했었다고 그때는 제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선생님을 때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듣고 나니까 좀 제가 많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뭐 좀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그래야 되나? 이게 사람이 나빠서 폭력적인 게 아닌 거니까요. 네. 그냥 지워져 꼬린 물 들어갔어요? 모르겠어요. 뒷구멍이 없어갖고. 한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서 있는 막다른 곳으로 가 함께 서봐야 한다. 매정한 손가락질 끝에 한 번쯤 같이 있어봐야 한다. 자살자가 37분의 1명꼴인 대한민국. 정신질환을 경험하고도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무려 85%에 달하는 나라. 정신병원은 금기의 땅. 그 땅을 밟는 건 불명예다. 했어, 뭐 했어, 언니? 뭐 들어올까? 병동 옮겨요, 오늘. 병동을. 세진 씨는 22살 아가씨다. 4개월 전에 입원해 줄곧 안정병동에 있었는데 이제 상태가 호전돼 좀 더 생활이 자유로운 개방병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공주병원에는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남녀 혼합 병동이 있다. 정신병원으로 멘탈 하스피탈로 되어 있는 데는 남녀를 또 분리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관리가 쉽거든.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일종 수용 개념이 남아있어, 그렇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원래는 남녀가 같이 그냥 쓰는 것이 편안하지, 원래가. 자연스럽게. 남자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폭력이 줄고, 여성들과 같이 있으면, 여자 환자들은 그렇게 같이 있으면 또 거꾸로 위생 상태가 좋아지고. 세진 씨가 개방병동으로 자진해 이사한 것은 사실 대단한 변화다. 그녀의 사회공포증은 아주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제가 좀 안쓰러울 정도로 사람을 쳐다보지를 못하고요. 사람이라 있으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고 또 이제 긴장해야 하고 말도 전혀 못하고 말도 더듬고 잠도 못 자고 네, 주변에 조금 소리만 들려도 조금 이제 예민하거나 이제 과민 반응을 보이고요.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무서웠던 22살 아가씨. 그녀는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매일 주문을 외운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예쁘다. 나는 여유롭다. 자기 주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그녀가 자기 주문을 외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있다. 음악만 흐르면 마법이 풀린다. 100번을 넘게 사랑한다고 감도 없이 말하지 마라.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콩닥거리던 심장도 비로소 자신의 박자를 찾는다. 춤을 출 때는 진짜 행복하고 그냥 세상에 자기가 중심이 된 것 같다라는 표현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억눌렸던 그런 자기 꿈이나 이상에 대한 표현이 그 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요즘 그녀를 변화시키는 게 하나 더 생겼다. 바로 또래의 남자 환자 한용 씨다. 이런 거 말해주세요. 어떤 거요? 남자 얼굴 보면요. 예. 가슴이 얼굴로 보여요. 지난 목요일에 고백했더니 그럼 제 여자친구 하세요 그랬어요. 세진 씨는 사실 한용 씨 때문에 병동을 옮겼다. 그런데 이 사랑의 달콤함이 그녀에게 해롭지는 않을까? 사실 신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왕따도 경험하고 본의 아니게 어떤 또래랑 관계를 전혀 좀 맺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정체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었는데 치료진이나 다른 사람 돌봐주고 관찰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걸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시큰둥하게 있으면은 웃기게 해주고 힘이 없어 보이면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애정결핍이거든요. 애정결핍이라서 좀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사랑을 줘도 그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다 그러더라고요. 몰랐어요, 애정결핍 있는 줄. 22살 아름다운 나이에 이들은 사랑을 한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러면 이번 주 주제는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건의사항 또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람 좋다고 해서 좀 이렇게 스킨십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마음 그렇게 끌리는 대로 이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남자분하고 여자분들이 생활하시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불편하신 관계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모르세요? 혹시 조금 애매모호한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밀착을 유지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그런 게 조금 의심이 나는 경우에는 간호사실에 문의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문제의 주인공 서수진 씨다. 그때 제가 얘기 말씀드렸어 처음 면담할 때 네. 어머니랑도 방금 통화를 하고 왔거든요. 네. 그때 약속한 거 3가지 기억나세요? 네. 뭐 어떤 거 약속했죠 저희가? 삶을 툭툭 치거나 그리고 나는 손을 대거나 그러면은 보고 싶다면 하루 2시간. 그 다른 한우에 중요 네. 신체 부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만지지 말고. 네. 일단은 중전 신체 부위를 만지면 사실 네. 이제 네. 일단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거든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본인 이름 적고 이제 여기다가요? 네, 사인해 주시면 돼요. 네. 사인? 거긴 이름 적어주시고. 오늘 한 약속을 어기면 면회 금지, 외출도 할 수 없다. 잘못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수진 씨는 이 일의 심각함을 잘 모른다. 서수진 씨는 제작진이 다가가기 가장 힘든 출연자였다. 그녀의 말은 알아듣기 힘들었고 감정 기복도 심했다. 알았어. 빨리 너 큰일 나 카메라 놓치면 큰일 나 빨리. 아이고. 거기서 일 나가요. 여기 오시면 안 돼. 왜 들고 그래? 왜 가요? 나가. 싫어. 노래 하나 해주세요. 응? 대구 노래 한번 해주세요. 노래요? 잘하는 거. 비 내리는 밤은 언제나 예쁜 아래서 너는 미련 속을 과거에는 네가 살아있는 거놀랐지만 하루를 수진 씨가 부르는 노래에는 몇몇 사람만 아는 비밀이 있다. 너에게 모두 주고 싶어. 이영문 원장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는 그녀를 치료한 지 벌써 30년째다. 예전에 아주 납병원에서 노래했던 노래거든, 저게. 그 노래를, 그러니까 시간이 멈춰져 있구나. 한참 유행했던 따라 부르고 했던 노래. 또 다른 슬픔이라 없는 거. 발병 당시 그녀는 12살이었다. 수진 씨는 병이 시작될 때 유행했던 가요들을 전부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알려줬어요? 어디가요? 어디서? 동생. 오빠가 전 40이고 오빠가 41살이고 우리가 36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69, 아빠는 71 그렇게.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서수진이요? 19살, 18 아니면 19인 줄 알았는데요. 18 아니면 19. 틀렸나? 천방지축이잖아요. 하는 행동 보면. 노래도 음치면서 이렇게 하고. 몇 년도 이렇게 나왔어요? 1974년이요. 몇 살이었어요? 74년? 그러면은 몇 살이야? 30? 예? 74년? 예. 74년, 내 73년생인데? 몇 살 때 태어난 거죠? 너, 그러면 내가
내 나이 밝히기 싫은데 내가 40살 넘었거든? 그럼 너는 40살이야. 그건요? 너, 나도 내 나이 밝히기 싫은데 하는 거야. 얘가 40살이래? 40살 맞냐? 예, 40이에요. 나는 18살인 줄 알았다, 아까부터. 40살의 10대 소녀. 수진 씨는 요즘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 걸까? 수진 씨가 행동 치료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이영분 원장이 병동을 찾았다. 살은 좀 빠졌네? 아니 지금 현재 88kg인데요. 요새 왜 부쩍 관심이 많더라? 저요? 화장품하고 뭐 아니 엄마가 베이로서 남자 여자 뭐 이런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아 제가 그 머리 좀 이렇게 길고 싶어요. 머리 기르는? 여기가 이렇게 쪼매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고 싶어요. 머리띠 이렇게 바삭바삭 나는 거 머리띠. 옛날에 이런 외모에 관심이 없었거든. 좋아요 그래. 이제 외모에 관심 있는 건 좋아. 응? 네. 그리고 이영 선생님 집에 뭐 돈 가난하세요? 아니 가난하지 않아. 왜? 예? 왜? 아니요 얼굴에 좀 쓰여 있어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어? 예. 아니야 괜찮아. 보고 살만해. 그래도 많이 컸다. 고등학생에 비해서 많이 컸어. 요즘 들어와서 외모도 관심을 가지고 아까 전에 머리 길러겠다는 이야기는 처음 하는 거예요. 저게. 20년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늘 저런 스타일이었어. 머리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의 어떤 생김새 뭐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갖는 게 예, 이제 지난번 어머니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은 요즘 사춘기가 됐는가 봐요. 그렇게 얘기했죠. 아빠! 왔어?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아빠 뽀뽀. 나 오빠 사랑해요. 맞죠? 네, 감사합니다. 오빠 나 애기예요. 애기 맞죠? 사람 간의 대인 간에 상호작용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만 사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진이는 병원에서 그런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남자친구를 사귀든 혹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든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증상으로 인해서 발달이 못했던 것들이죠. 사춘기가 끝나면 아마 우울해질 거예요, 수진이가. 굉장히 스스로를 자극하는 요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춘기 때는 왜 펌핑처럼 막 에너지도 쏟고 관심도 막 올라가는데 이제 그런 것마저 없으면은 우울해지겠죠. 제 생각으로는. 봄날이잖아요. 사춘기는 인생의 봄날인데 그런 봄날의 시간들이 수진이에게도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사춘기. 시간은 공평하게 흐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분리할 건 없다. 봄날은 지금 수진 씨 편이다. 저기 이거 아무 말 안 했죠? 저랑 분이랑 사귀고 있었는데 제가 다른 남자 좋아해버려가지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울면 안 되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제가 잘못한 건데 맞죠? 아침 체조 시간에 세진 씨가 잠시 한눈을 팔았다. 그게 화근이었다.
젊은 남자의 질투가 발동한 거다. 복잡한 마음을 맡길 곳은 아무래도 춤뿐이다. 그런데 하필 이때 한용 씨가 들어온다. 남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릴 기회다. 음악이 흐르는데도 춤을 추지 않고 한용 씨 곁에서 운동을 시작하는 세진 씨. 용서를 구하는 그녀만의 간절한 표현이다. 왜? 헤어지고 싶다고? 너가 먼저 말했잖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지금 네 마음은 어떤데? 좋아하게 된 것 같아. 방금 알았어, 방금. 너한테 메시지 주고 나서 마음이 아픈 거야. 앞으로 큰 상처는 서로 입히지 말자. 사랑은 질투보다 강하다. 이 무게가 한 바퀴 소리치 몇 천톤인데요. 몇 천톤. 힘이 세지 않으니까 힘이 세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어요. 여기서는요. 공기가 압축 공기라 관절상 무리가 와요. 저도 오늘 참 원 없이 운동이네. 다리 운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저는 만족해요. 어떻게 하지? 할 말도 없고. 예, 정신병자 맞습니다. 뭐 정신병자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시면 되겠죠. 뭐. 민현정 씨는 병원에서 헬스보이로 통한다. 하루에 한 번은 꼭 헬스장을 찾는다. 뭐 자격증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건 좀 약간 노코멘트고. 유치매학과 나왔어요. 어쨌든 서울대학교 부설학과 YMCA CA하고 운 좋게도 뭐 돈 좀 벌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뭐 10억은 넘겠죠. 뭐 20억도 넘을 수도 있고. 20대 중반에 생긴 조현병. 망상의 세계에서 그는 완벽한 남자가 된다. 이제 병이 생기면 증상이지만 이게 남들한테 안 좋게 보이니까 젊어서부터 이제 손가락질도 많이 받고 이제 수근거림도 많이 받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한테 뭔가 이제 대단한 대상으로 보이고 싶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제 어느 정도 호감을 조금이라도 사고 자신에 대한 좀 더 좋은 평가를 원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미숙한 방법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제가 원하는 딱 다른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병이 완치돼서 집에 가는 거. 집에 가서 직장 생활하는 거. 직장 네, 돈 버는 거. 그래도 현장 씨는 직장 생활 하겠다는 생각은 아직 있어서 좋은데. 그런 게 아닌 일을 하는데 아마. 민현정 씨가 외출을 허락받았다. 아버지가 병원에 온 것이다. 출발하신 거예요? 집에서 6시 반에 나왔어요. 예.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먼 길을 달려 아들을 보러 온다. 그래, 요새는 너는 프로그램에 제대로 잘 적응하고 있는 거야? 네, 일주일에 치유산책 5개 하고 또 무슨 뭐 프로그램 따라이십도 참석하고 3월달부터 가야금 공부해 아버지. 뭐? 3월 가야금. 가야금? 예, 국정원. 가야금이 걷다 있네. 아이고 있습니다. 저도 가야금 웃어야죠. 한 20년 전엔 정말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했어요. 이제 이 근래에 와가지고는 그래도 좀 얘기해. 참 정상적이었고 참 머리 괜찮다 소리 들었고 했는데 왜 그랬나 봐. 발병된 거가 군대 갔다 제대를 해가지고 제대해서 첫 번째 그 소집 훈련을 갔다가 와가지고 그런 증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발병 원인이 뭔지를 몰라. 지금도 몰라. 그건 저만이 알 텐데 말을 안 해. 벌써 25년 전 이야기다. 그 창문 열고 누가 자기한테 욕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병원에서 하는 얘기 환청이 들리는 거야. 그 환청 들리는 거는 그것을 우리 가족들은 그걸 몰랐어요. 환청으로 그렇게 난리치는 걸 모르고 제가 어딘가 뭐가 좀 기분이 나빠서 저러는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 젊디 젊은 아들의 손을 잡고 정신병원에 가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 환자들 부모들은 나뿐만이 아닐 거요. 그야말로 남한테 속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입장이 못 돼. 왜? 그야말로 미친놈 등 부모가 되놓으니까 죄인 같아. 참 죄가 많은 거야. 민현정 씨는 집안에서 매우 특별한 맏아들이었다. 할아버지 독자, 아버지 독자, 나 독자. 3대 독자였는데 3대 독자에서 이제 얘가 이제 바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대단했죠. 얘 뒤에 줄줄이 그냥 아들만 셋이 나왔으니까 세 놈들 앞에 앉혀놓고 같이 밥을 먹으면요. 그땐 참 기분이 좋았어. 아주 그 몸 체격이 쪽 빠졌었어. 참 아버지가 봐도 괜찮았었지. 인사성 밝은 맏아들은 집안의 대들보였다. 우리 어머니가 29에 혼자 되셔가지고 아들, 딸만 보고 그냥 사시다가 참 아들이 장가가가지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아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야말로 참 여부검 수술해서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이 애 봐야 된다고 그냥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 가셨으니까 그런 자식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맞손주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할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당뇨를 앓던 아내는 수족을 못 쓰게 된 시어머니를 10년 넘게 모셨다. 그러다 당뇨 합병증으로 먼저 세상을 등졌다. 그리고 6개월 뒤 어머니마저 그 뒤를 따랐다. 그러니까 1년에 초상을 2번을 치른 거예요. 아들이 미웠다. 왜 그런 병이 하필 내 아들에게 온 걸까? 누구의 잘못일까? 수없이 물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큰아들을 걱정했다. 마누라 눈 감을 때도 그 얘기를 내가 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잘 가라고.
나머지 일은 내가 처리 다 할 테니까 편히 잘 가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참 사람 그렇게 눈을 감으면서도 그 생각이 났는지 양옆으로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 참 정말 마누라 고생 많이 했어.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지 그거는. 한 달에 한 번 함께 밥을 먹고 목욕을 한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아버지와 아들 등이 닮았다. 오랜만에 눈이 내린다. 겨울 가뭄이 길었다. 반가운 눈이다. 그것도 하늘에서 내린다고 해서 철유수라고 하죠. 하늘천자, 흐를유자, 수물수자, 철유수. 온 세상이 물 깨끗한 물 나오길 바라고 농사 풍년되고 새해는 다 건강하고 또 저같이 바보같이 있지 말고 사람이 희망이다. 우리 모두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누군가의 희망일까? 눈이 내린다. 반가운 눈은 더디게 쌓인다. 저같이 큰 며느리가 정신병자면 집안에 큰 문제인데 어디 들어오냐고. 누구야? 우리 뛰어.